그래서 30번이 이번 시험에서 특징이 30번이 별로 안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안 어려웠다기보다는 29번보다 상대적으로 덜 어려웠던 느낌이에요. 이유는 문제 자체의 난이도가 낮다는 게 아니라요. 29번보다 정형화된 문제예요. 원래 문제가 좀 많이 봤던 문제면 여러분이 좀 쉽게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유형이더라. 기출에도 있었고 수능 특강에도 변형된 게 있었고 물론 거기가 더 어려웠어요. 이거보다. 선생님도 보너스 특강으로 수능 특강에서 해줬었고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평소에 미적분 언어 좀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좀 익숙한 유형이었을 수 있고요. 혹시 잘 안 되더라도 괜찮아요. 이제 이런 유형은 정형화된 유형이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공부를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이제 보시면요. 어쨌든 나가 핵심이에요. 곱한 게 A에서 연속이 되도록 A 값 정하는 게 문제예요, 사실은. 그럼 가는 왜 좋냐? 이거 지금 사이값 정리죠. 0하고 2 사이에서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갖는다는 건 잠깐만 정리해 보시면 요 함수가 꼭지점까지 알 수 있게 잠깐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면 반의 제곱을 더하시면 이런 얘기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요건 어차피 원래 있던 거고 여기까지 끊어서 정리하시면요.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지금 상황이 꼭지점의 x좌표가 4인 거거든요. 그러면 이 fx는 0이라는 게 0에서 2 사이에 적어도 안에 실근을 가지니까 2는 어쨌든 4보다는 작은 쪽에 있어야 되는데 0부터 2 사이에 근을 가지려면 지금 이런 형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지금 요 값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 사실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거긴 해요.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는 상황이고 그지? 4에서 지금. 응? 근데 이게 다 아니라는 거죠. 이러면 0, 2 사이에 근을 못 가지니까. 이해가 가요? 그래서 이런 상황이 아니라 요 상황이라는 거. 그러면 사이값 정리에 의해서 0하고 2 사이에 근을 적어도 하나는 갖는다는 얘기니까 결국에는 0을 대입한 값이랑 2를 대입한 값이 하나는 0보다 크고 하나는 0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돼서 부호를 서로 달리한다는 얘기죠. 따라서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예요. 곱이. 함수값의 곱이. 맞아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결정적인 그건 아니지만 나에서 나오는 답들 중에 답을 골라줄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어려웠다면 30번으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가조건 때문이죠. 나만 가지고 간다면 조금 부족해요. 30번으로 가기엔 좀 약하다는 거죠. 그치만 가조건을 이용해서 여러분이 또 답을 골라줘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이값 정리와 연속을 또 연합시켰고 그래서 문제는 30번으로 올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 기준에는. 그러면 요거를 이제 대입해서 정리를 해주시면요. 0을 대입하면 일단 뭐가 나오냐면 여기는 A가 나와요. 2를 대입하면 뭐가 나오냐면 지금 이게 정리된 식이 이전에 요 식이었거든요. 2를 대입하면 4 빼기 16 더하기 A거든요. 이게 이제 0보다 작다는 거죠. 그럼 이거 정리해 주시면 A에다가 A-12가 0보다 작다가 나오죠. 그럼 A가 뭐부터 뭐까지야? 0부터 12까지죠. 따라서 A는 요 사이에 있는 답만 가지고 갈 거예요. 나중에 나오면. 됐어요. 이제 나로 갑니다. 자, fx와 gx를 곱한 게 연속이 돼야 된대요. 그러면 A에서 근데 제가 누차 이런 문제를 많이 했던 게요. 이 문제를 많이 봤을 거야 라고 했던 이유가 이 부분을 많이 봤을 거예요. 하나는 하나의 함수를 주고 연속인 함수를 주고 하나는 함수를 나눠서 주는 거예요. 범위에 따라서. 구분된 함수를 주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곱한 게 연속이 되고 싶다. 이런 문제 정말 많이 봤다는 거죠. 요거가 이제 우리가 많이 했던 유형이라는 거예요. 요 파트가. 나눠진 함수와 연속 함수를 곱했어. 그게 연속이고 싶어. 그러면 결국 A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죠. 왜냐면 요거 어차피 연속 함수고 요거 연속 함수니까 A에서만 연속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A에서만 연속이 되도록 잡아주면 되거든요. 근데 어차피 이 문제에서는 A에서 연속이라고 그냥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잡아주면 돼요. 그러면 일단 연속의 조건은요. 요 곱한 함수의 첫 번째 함수값이 일단 존재해야 되고요. 그리고 극한값이 역시 존재해야 되고요. 그러면서 그들끼리 또 같아야 되죠. 이게 이제 연속의 정의잖아. 어디에서? x는 a에서. 그죠? 그럼 이제 함수값 계산을 해보시면요. 여기 넣으면 되죠. a제곱. 다른 색깔로 쓸까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 요게 이제 여기에 넣은 a 함수값이에요. fa죠. 말하자면 fa. 그 다음에 이제 ga. 이게 곱해야 되죠. 함수값. 그럼 ga는요. a보다 크거나 같은 쪽에 a가 들어가는 쪽에 넣어야지 함수값이죠. 여기다 넣어야지. 그러면 a 넣으시면 2a 더하기 5a. 요렇게 곱하면 이게 함수값이에요. 맞아요. 그럼 이제 극한값으로 갈게요. 극한값은 일단 좌극한부터. 좌극한은 a의 왼쪽에서 오는 거야. 근데 fx, gx를 곱할 거야. 근데 fx는 어차피 이 함수거든? 그러니까 여기다 그냥 넣어야지 뭐. 근데 gx 같은 경우는 왼쪽에서 오는 경우는 요걸 넣어야 돼. 그래서 요 함수에 넣어야 되거든? 그럼 여기다가 넣어야 돼. fx 플러스 4에다가 x 자리에 a를 넣을 거야. 근데 요 함수가 fx라는 함수가 요거거든? 그럼 여기다 x 플러스 4를 넣어서 여기 넣으면은 되게 복잡해지네. 그래도 되긴 돼요. 근데 사실은 요 함수를 간단히 한 게 이거였죠. 맞아요? 그죠? 그러면 사실은 fx 플러스 4라는 함수는 여기다 x 플러스 4 넣으니까 여기가 x만 남죠. 되게 간단해지죠. x 플러스 4 넣으면. 그래서 x제곱에 마이너스 16 더하기 이런 꼴로 바뀌어요. 굉장히 쉽게. 여기다 넣어주면. 여기다 넣으면 좀 복잡했지만 여기다 넣으니까 x 플러스 4 전개하지 않아도 여기서 바로 없어지니까 깔끔해지죠. 그래서 요거에다 넣으면 돼요. 그래요. 그럼 진짜 넣어볼까요? a 넣어볼까요? 그러면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 여기 a 넣어볼까요? a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a. 이렇게 돼요?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이번에는 우극한. 어차피 우극한이어도 fx, gx 곱할 때 fx는 이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그냥 넣어야지 뭐. 그죠? 그 다음 gx는 우극한이면 이것 따르지. 그러니까 여기다 넣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제 넣어서 정리해 볼게요. 그럼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고 여기는 2a 더하기 5a지. 그래서 결국에는 함수값, 극한값 중에 좌극한, 우극한 요들이 다 같으면 되지. 근데 이 밑에 거랑 맨 위에 함수값은 어차피 같네요. 그러니까 요들만 같다고 하면 되겠다. 알겠죠? 그래서 이쪽으로 오세요. 결국에 원하는 건 8a 요거랑 a제곱 마이너스 16 더하기 a가 a제곱 마이너스 8a 더하기 a와 2a 더하기 5a를 더한 요걸 곱한 거랑 같아진다. 지금 요거에 해당되는 a 값을 구하고 싶은 거예요. 말하자면. 그렇죠? 그럼 조금만 정리해 볼게요. 자, 여기는요. 이렇게 되죠? 혹시 있나요? 아, 있네요.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일단 순서대로 쓸게요. 내림차 순으로. 여긴 똑같아요. 여기는 7a예요. 됐어요? 같아지고 싶어요. 그러면 뭐죠? 그렇지. 이쪽이 어차피 똑같으니까 0이 돼서 같아지던지 아니면 이들끼리 같던지. 그래요. 맞잖아요. 요게 0이 돼서 이 뒤에 거랑 상관없이 같아지던지 아니면 뒤에가 같아져서 이게 같아지던지 둘 중에 하나. 아니면 한쪽으로 몰아서 인수분해 하셔도 되고. 그럼 이때는 A는 묶어주면 0 아니면 7이죠. 여기는요. 묶어야죠. 왼쪽으로 넘겨서. 그래요. 7A 넘기니까. 그럼 8이 16. A가 8 아니면 마이너스 2죠. 자, 제가 맨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0부터 12까지라고 사이값 정리로 얘기해드렸죠. 그래서 0 빼고 마이너스 2 빼는 거예요. 그러면 7하고 8 곱하니까 얼마? 56이 답이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 정답은 56입니다. 하실 수 있겠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정의대로 가시는 건데 사실 제가 보너스 특강을 해드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했었었냐면요. 수업 중에는요. 어차피 여기서 연속인 함수고 이쪽에서 연속이 아닐 가능성이 있는 함수였다면 그들을 곱한 게 연속이 되고 싶다라고 한다면 애초에 주어졌던 연속이었던 함수 있지. 그 함수에다가 a를 대입했던 즉 fa 값 있지. a를 대입한 값. 그게 0이 되든지 아니면 뒷부분에서 a일 때 함수값
값이 같아지던지 극한값과 그 얘기거든요. 그게 이거죠. 아예 앞부분에서 0이 되든지 원래 연속이었던 함수가 0이 되든지 대입했을 때, 아니면 뒤에서 대입했을 때 좌우극한 혹은 함수값을 대입한 게 같아지던지, 요렇게 해서 바로 구분해도 돼라고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여러분 요걸 많이 풀어보지 않으면 처음부터 요렇게만 정리해서 하기는 쉽진 않아요. 근데 많이 풀다 보면 곱한 함수가 연속이야? 그러면 앞부분 함수가 근데 어차피 연속인 함수야? 그럼 거기다가 A값 대입했을 때 A에서 연속인 거 보이고 싶으면 A 대입했을 때 0이 돼버릴 건가? 아니면 두 개 나눠져 있는 뒤에 곱하는 함수에서 A에서의 이제 극한값 함수값이 같아지게 뒷부분 함수를 연속으로 만들든가. 그 두 가지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그걸 생각하시면 사실은 좀 더 쉬운데 그걸 처음부터 생각하시긴 어려우니까 요 흐름대로 가시되 마지막 정리는 거기까지 하시는 게 좋죠. 됐어요. 요 문제도 쉽지는 않았습니다만 좀 정형화된 문제라는 이유로 제가 29번보다는 난이도를 낮게 잡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여러분 오답 정리 잘 하시고요. 어휴, 시간이 훌쩍 이렇게 넘었네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점수 연연하는 거 없깁니다. 하지만 열심히 오답 정리 하시고요. 잘했다고 자랑 한번 하세요. 자,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지금까지 최은진이었습니다.